네, 14번 문제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인 것의 개수. 자, 그 제곱근 개수, 제곱근의 실수 개수에 대한 건데요. 음의 실수가 있으려면 어때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얘가 양수면은 n이 짝수일 때는 음의 실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 5다 했을 때 우리는 그 x 값이 될 수 있는 실수가 풀마 4제곱근 5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 하나 있잖아요. 음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n이 짝수면 되는 거고, 얘가 0일 때는 음의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0에 몇 제곱근 했을 때 그것들은 다 0이죠, 실수로. 그리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얘가 홀수 제곱근일 때 하나가 있습니다. 음수인데 짝수 제곱하면 실수 개수가 아예 없죠. 음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실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 0보다 크다면 이때 n은 뭐여야 되고 짝수여야 되고, 그래야지만 음의 실수가 하나씩 있어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n에 대한 fn은 1이야.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때 n은 홀수여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 음수로 있다 이거죠. 이때도 fn은 1이에요. 나머지는 fn이 아니에요. 0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얘 인수분해하면은 3하고 9가 근이라서 x축하고 3하고 9에서 만나요, 함수가. 그러면은 2는 양수고 2부터 읽으니까 2는 양수, 3은 0, 4부터 8까지는 음수고요. 저 n제곱 마이너스 2n 12n 플러스 27이, 그 다음에 10부터는 다시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건 n이 2일 때 왼쪽에서는. 근데 2가 짝수죠. 그러니까 2 오케이, 2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부터 짝수가 다 돼요. 그러면 10부터 해가지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쓸게요. 12, 14, 16, 18, 20까지. 요 n에 대해서는 fn이 다 1이다 이거야.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음수인 순간, 즉 4부터 8까지죠. 4부터 8까지에선 n이 홀수일 때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5랑 7 두 번 되죠. 그래서 fn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9개의 n에 대해서는 값이 1인 거예요, fn이. 나머지는 0인 거예요. 그러면 1이 9번 나오니까 저 시그마 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나와서요. 보기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2차 함수죠. y는 fx 2차 함수랑 y는 x 플러스 n,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죠. 둘이 만난 점을 an, bn이라고 하자. 그리고 원점하고 an, bn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 거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sk를 1부터 4까지 더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겠다는 건 두 식을 만족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fx와 x 플러스 n이 같다라고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 넘어올 거 넘어오시면 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거 n으로 묶고 2n 플러스 1에다가 한쪽에 마이너스 붙일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마이너스 붙이면 딱 여기 되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저기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n 하나랑 x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그림을 잠깐 그려보시면 저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 1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n이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n이니까 대칭축보다 왼쪽, 얘는 2n 플러스니까 대칭축보다 오른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마이너스 n, x좌표가, 그리고 여기는 x좌표가 2n 플러스 1인 그런 점이겠죠. 원점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서 y좌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점의 좌표를 정확히 찾자 이거예요. 마이너스 n을 2차 함수에 넣어도 되고 1차 함수에 넣어도 돼요. 두 함수 위에 같이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0이야. 좋네요. 얘가 마이너스 n, 0이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 이런 소리겠네요. y축은 대략 선생님 봤을 때는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n이었죠. 그러면은 y축이 요거네요. 정확히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n 하면 이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긴 2n 플러스 1이잖아요. x가 2n 플러스 1이면 y는 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1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1. 이쪽 교점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n, 0이에요.
그랬더니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보니까 넓이 구하기 쉬운 삼각형이네요. 왜? 지금 원점하고 이 두 점 사이에 이루어진 삼각형을 보시면 이 점도 x축에 있고 원점도 x축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그냥 밑변으로 딱 잡고 이 점의 y좌표를 높이로 딱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n이죠. 0에서 마이너스 n까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n 밑변 곱하기 높이가 지금 3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게 S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라고 하는 게 1부터 4까지 더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SK를 하라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저기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전개하면서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수배 앞으로 빠져나가고 K제곱과 K는 공식 쓰면 되잖아요. 2분의 3에 얘는 6분의 4, 5, 9 이렇게 되고 2분의 1에 2분의 4, 5 사실은 1부터 4까지니까 이건 10이죠. 이건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나오는 거고 자, 요거 계산하시면 계산은 45 앞에는 그리고 뒤는 5 그래서 둘이 더해서 50 여기 이제 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에 5번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건데요. x가 0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에 있으면 로그 3의 3분의 1의 x에다 이제 x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함수가 이거죠.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3의 x에 집어넣으래요. 그렇다는 것은 fx 더하기 f3x니까 지금 저 진수 자리에 들어갈 게 x랑 3x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0하고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크다 한번 그리고 3x가 0하고 1 사이 3x가 1보다 크다 한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볼 텐데 아마 x가 0하고 1 사이 한번 나오고요. 3x니까 3x가 0하고 1 사이 1보다 크다면은 x가 3분의 1에서 경계죠. 그래서 0, 3분의 1 이렇게 구간을 3개로 놓고 우리는 그 세 구간에 대해서 x들을 정하면서 그때마다 각각을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가 첫 번째는 x랑 3x가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자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저 위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범위로 뭐냐?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0보다 크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나눠놓고 쓸게요. 자, 이제 3분의 1보다 크면 3x가 1보다 커서 밑에 집어넣어. 3x는. 그렇죠? 선생님이 등호를 하나 빼먹었나 보네요. 넣었나 보네. 여기. 그래서 1보다 크면 3x가 1보다 크면 이제 밑에 집어넣죠. 하지만 x는 여전히 3분의 1보다 크니까 위에 들어가잖아요. 어디까지? 1까지. 요때는 x는 위에 집어넣고 3x는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x가 이제 1보다 큰 경우 x가 1보다 크면 x도 밑에 집어넣고 3x도 밑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에 대해서 각각 구해서 빠르게 풀면 됩니다. 자, x가 0하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둘 다 위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x랑 3x를.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3x 네, 둘이 더해서 3이다를 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얘 그냥 진수끼리 바로 곱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이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라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x는 x제곱이 81분의 1이잖아요. x는 풀마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진수 조건 때문에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거에서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근은 뭐다? 9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근이고요. 자, 두 번째 영역에서는 x는 아직 1보다 작으니까 위에 집어넣고 3x는 이제 1보다 커졌으니까 아래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는 위에다 집어넣고 더하기 로그 3의 3x는 밑에다 집어넣고 여기 3이다를 풀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자, 밑을 통일시켜가지고 둘이 로그끼리 더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얘를 3으로 바꿀까요? 얘는 로그 3의 x분의 1이죠. 더하기 로그 3의 3x.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건 로그 3의 3밖에 안 되죠. 진수끼리 곱하니까. 근데 이게 1이지 절대 3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저 둘이 fx랑 f3x를 넣으면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x값에 상관없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여기서는 자, x가 1보다 크면 둘 다 x랑 3x를 둘 다 밑에다가 집어넣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로그 3x
더하기 로그 3의 3x 더한 게 3이다. 로그 3의 3x 제곱이 3이다. 요건 3x 제곱이 3의 제곱인 27이다가 나와서 x 제곱은 9잖아요. x는 그래서 풀만 3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수 조건들 때문에 x가 양수여야 되니까 x는 3만 답이죠. 그래서 9분의 1과 3이 답이어서 둘이 더한 거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9분의 28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직선 x는 t라는 1보다 크거나 1보다 큰 t에 대해서 2차 함수 x제곱과 루트 함수 루트 x가 서로 만나는 교점이 a고요. 1,1이 그렇죠? 그리고 x는 t랑 만나는 점을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을 p, 루트 함수랑 만나는 점을 q. p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교점보다 오른쪽에서 t를 잡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만들어지는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ST를 T-1의 제곱으로 나눈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거는 저기의 넓이를 빠르게 표현을 하시고 T에 대해서 저 극한값을 구하는데 이제 목적을 우리는 둬야 되겠죠. 여러분 알겠지만 분모에 T-1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는 나쁜 놈이잖아요. 0으로 두 번 간단 말이야. 그러면 ST는 그걸 다 없애주고 극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ST는 T-1이 몇 개 있을 거다? 2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없앤 다음, 나쁜 놈 없앤 다음 나머지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겠죠. 자,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점을 다 줬기 때문에 쉬워요. x가 t인 선이잖아. 그래서 얘는 t, t 제곱이 되고요. 얘도 x가 t인 선이니까 t, 루트 t가 되고, 얘는 1,1이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얘네들이 x가 똑같은 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y끼리 뺀 게 그냥 길이야. 밑변. 이걸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a에서 요 밑변까지 수선해버리니까 둔각이니까 여기 내려가겠죠. 즉 이 t와 1 사이의 차이, 이게 높이고. 그래서 st를 금방 구하는데, 자, st 보면 2분의 1에 밑변이 여기 y좌표여서 여기 y좌표니까 t제곱 빼기 루트 t예요. 곱하기 높이가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니까 t 빼기. 네, 요게 s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t-1의 제곱으로 나눠서 리미트 t를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극한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계산이 리미트 t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t-1의 제곱분의 2분의 1 앞에 밑에다 쓸게요.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에 t-1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씩은 일단 약분해 주실 거고, 얘도 한 번 더 써줘야지만 극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리화했을 때 결론이, 이 정도는 암산으로 결론이 보이셔야 돼. t 4제곱 빼기 t잖아요. 그럼 t로 묶으면 t 세제곱 빼기 1이니까 t 세제곱 빼기 1에 인수분해 했을 때 이거 하나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계산하고 있다. 암산으로 미리 계산이 되면서 손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t-1 그리고 유리화하느라고 분모 분자에 t제곱 플러스 루트 t를 곱하고요. 자, 분자가 그러면 t 4제곱 빼기 t로 되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t-1 t제곱 플러스 루트 t에 아까 머릿속으로 암산 다 해줬지만 t로 묶고 t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t-1까지 묶으시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나쁜 놈은 t-1 때문에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시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분모는 이게 원래는 0으로 가는 애였잖아요. 저 분자에선. 근데 플러스로 바뀌면서 0으로 안 가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 2에다가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 곱하기 2니까 4. 분모 4로 가고요. 분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1하고 3 곱하니까 3. 그래서 4분의 3이 7번이 답이고요. 보기에 3번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저 코사인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코사인을 포함한 함수가 하나 있고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가 되도록 A랑 B를 한번 잘 잡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얘 주기가 얼마쯤이고 내가 원하는 점, 이제 코사인 그래프니까 보통 한 주기를 4등분해서 찍잖아요. 그것들 중에 여기 안에 최소한 들어가는 거, 걔네들에 대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확히 주기가 어느 정도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죠.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코사인 그래프면은 원래 0,1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묶어서 보시면은 이 함수를 a에 코사인 b로 묶으시면 x 빼기 4b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원래 코사인을 주기는 2파이잖아요. 그걸 b로 나누니까, b가 양수니까 그냥 b로 나누시면 돼. b로 나누니까 b분의 2파이가 주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b분의 2파이가 주기야. b분의 2파이.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샘플 그려놓고 저기다가 제대로 그릴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애인데, 여기가 b분의 2파이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가 x축하고 좀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되면 y축이 여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b분의 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야? 2b분의 파이. 뭐 여기는 2b분의 3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4b분의 파이만 공겼으면 이거의 또 절반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명확해져요. 이걸 잘 따지시면. 그리고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위아래가 뒤집히진 않아요. 폭이 늘어나고 줄어들어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4b분의 파이가 여기쯤 있다라고 하시면 원래 0에서 여고였던, 원래 0에서 1이었던 게 4b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서 1인데 그게 이제 최대값이 a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이 절반만 나오다 잘리는 거야. 절반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4등분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b분의 2파이에서 이 4b분의 파이만큼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구자하자면 4b분의 뭐 9파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만족하게 잡을 건데 봐봐요. 여기서부터 0이니까 여기서부터 읽는단 말이죠. 함수를. 여기서부터 읽는데 이 a라는 코사인 그래프의 전체에서의 최대값인 이 a라는 점 있죠. 그걸 포함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간이 되게 작게 되면요. 최소값이 음수 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값이 분명히 음수인데. 최소값이 음수라는 건 이 부분이 반드시 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범위 안에. 이 부분이 낀다는 건 이게 들어가고 나서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들어가면 최대값이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값이 음수가 되게 구간을 잡아내시려면 a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값이 a니까. a가 4다가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가 4면은 코사인 그래프 전체의 최소값을 담당하는 요게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 최소값을 이걸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큰 값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읽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최소값을 마이너스 4라고 하겠지만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앞쪽에서 잘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이 오른쪽 경계, 즉 0부터 파이까지 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파이일 거 아니에요, x가.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역할을 담당하겠죠. 그게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왔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파이를 저기다가 x자리에 집어넣어서 파이일 때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달러 하면 되겠죠. 왜? a가 4인 거 아니니까. b를 찾아볼게요. a가 4인 상태에서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4의 코사인 파이 b 빼기 4분의 파이. 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루트 2. 이렇게 돼서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건 지금 몇 도에서냐면은 아시겠지만 2, 4분면과 3, 4분면에서고 2, 4분면에서 4분의 파이, 3, 4분면에서 4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3, 4분면에서 4분의 파이면 여기거든. 여기로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여기 아니고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이 파이 b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2, 4분면에서 4분의 파이여야 되니까 얼마야? 4분의 3파이여야 된다 이거죠. 그때가 된다는 거죠. 얘가 4분의 5파이일 때는 여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범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b가 뭐면 돼요? 여기 넘어가면 1파이죠. 그래서 b가 그냥 뭐예요? 1이 나오네요. 그래서 a는 4고 b가 1이다. 둘이 더한 게 얼마냐 물어봤죠? 둘이 더한 거는 네 5 이렇게 나와서요. 보기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선생님이 처음에 풀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이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도록 세팅을 이렇게 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딱 적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세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배운 그거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 같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 자, 두 양수가 있는데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점 두 개가 있는데 A, 3의 A승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3, 3의 A 플러스 3 플러스 B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두 점을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X좌표가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3으로 바뀌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야 생각은 뭐냐면 스텝 1은 여러분은 Y는 3의 X 플러스 B라는 요 함수, 요 지수함수 위에 X가 A인 점, X가 A 플러스 3인 점을 A, B라고 두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어딘가에 X좌표 A, 그거보다 오른쪽으로 세 칸 간 X좌표 A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B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점근선은 조금 올라왔겠죠. 여기 A가 있다고 치고 여기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A, 3의 A 플러스 B승이고 얘가 X축으로 3칸 더 가서 A 플러스 3, 3의 A 플러스 3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치고요. Y는 X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55다. 아, 이거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많이 하는 거죠. Y는 X 위에, Y는 X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는 X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두 점 중에 하나를 Y는 X의 대칭이동해서 둘이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을 하죠. 자, 그래서 나는 B를 Y는 X의 대칭을 해볼게요. 사실은 대칭하고 나면 그림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눈으로만 봐보세요 한번. B가 여기로 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B 다시 가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 AP 더하기 BP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만약 이렇게. 이게 지금 55인 거야. 문제 상황 속에서.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점이 하나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어쩐 점이다? 로그 3의 x-a-b. 지금 밑이 3인 지수함수를 하나 깔아주고 밑이 3인 로그함수를 깔아주는 건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역함수 관계가 아니면 역함수에서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밑이 같기 때문에. 자, 얘 역함수 구하시면은 스텝 2. 자, 얘 역함수 구하시면 로그 3의 선생님 계산이 로그 3의 x-p 이게 되죠. 이게 역함수일 텐데 역함수는 이 지수함수의 y는 x에 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칭하는 거죠. 그럼 b' 거는 저 지수함수 위에 있으면서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제 역함수인 이 함수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이 역함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b'는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함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서 x자리에 x-a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걸 x축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a만큼 밀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다 같이 오는 거야.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다 같이 오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로그 3의 x-a-b 뭐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x축으로 a만큼 다 땡긴 거예요. 역함수를. 그래서 이 점 C, 요 로그 함수 위에 점 C를 잡았는데 이 C의 y좌표가 a 플러스 3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C의 y좌표가 a 플러스 3이라 그랬냐? 자, B의 x좌표가 a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했을 때 잡은 이 B'점. 우리가 좌표로는 표현은 아니지만 얘 y좌표만 볼게요. 얘 y좌표가 a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세 칸 간 함수 위에서 y좌표가 a 플러스 3이라는 건 이 B'를 어떻게 한 거야? 오른쪽으로 세 칸 간 이 점이 지금 C인 거예요. y좌표가 a 플러스 3이니까 똑같아야 되죠, 높이가. C가 여기에 있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재밌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AC 길이가 a 플러스 55래. A는 여기거든요. C는 여기예요. 자, AC니까 두 점을 연결하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플러스 55래요. 근데 잘 봐요. A랑 B' 길이가 55죠. 이거 대칭시킨 게 이거니까. 이게 55고 여기가 3이에요. 오른쪽으로 3칸 간 거니까. 여긴 무조건 3이고요. 오른쪽으로 3칸 간 거고. 여기는 55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이 뭐가 된대요? 55가 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얘가
일자로 A랑 C랑 연결했을 때 A 플러스 55인데 여기가 55, 여기가 A라는 건 이 B-라는 점이죠. 이게 사실상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A와 C 사이에, 그러니까 AC 직선 위에 B-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B를 내가 대칭 이동해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B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진짜 B는요. 여기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야. A랑 B-랑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딱 세팅이 돼서 X축으로만 얼만큼 간 거고 여기서 55 그리고 이만큼이 3으로 간 거예요. X축으로. A만큼. 그쵸? A에서 3만큼 갔으니까 여기가 3이죠? 맞나? 미안해요. 이게 3이 아니라 A인데. 미안, A. 그래서 55 더하기 A가 일직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비스듬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라인에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이 뭐죠? A의 Y좌표가, 얘네들의 Y좌표가 A 플러스 3이었잖아. 얘의 Y좌표도 뭐다? A 플러스 3이다. 그래서 하나 나온 게, 우리는 얘의 Y좌표 3의 A승 플러스 B. 이게 모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A 플러스 3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의 X좌표가 B의 Y좌표거든요. 요거랑 A의 X좌표 뺀 거. 이게 바로 요 길이잖아요. 그게 뭐다? 55다. 그게 두 번째 식이에요. 3의 A 플러스 3 플러스 B에서 여기 X좌표 A, 둘의 X좌표 뺀 게 원래 여기 Y좌표인데 이게 여기 X좌표로 옵니다. 이게 55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둘을 연립해서 어떻게든 풀라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A 1로 올리면 1로 보내면 A 플러스 55죠. 그러면 3의 A승 플러스 3, 3의 A승 똑같고 B 있으니까 두 식을 빼면 요 A 쪽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A 플러스 55에서 A 플러스 3 빼면 A가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A 넘어오면서 밑에서 위를 뺄 겁니다. 그러면 3의 A 플러스 3승 빼기 3의 A승 요거는 뭐다로 나와요? 52다로 끝나요. 그렇죠? 자, 3의 A 플러스 3승 요 플러스 3 찌끄레기 앞으로 내려보내면 27 곱하기 3의 A승이죠. 빼면은 26 곱하기 3의 A승이 52다가 나와서요. 3의 A승이 2라고 나오게 됩니다. 뭐 굳이 A를 찾자면 어차피 A 더하기 B 해야 되니까 A는 로그 3의 2가 되고요. A가 나왔으면 B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3의 A승이 2니까 요거 2고 요건 로그 3의 2고로 쓰시면 B는 자 얘가 2였잖아요. 넘어가면 3이랑 계산해서 1이 되겠죠. 1하고 로그 3의 2를 더하죠. 그래서 로그 3의 2 더하기 1이니까 로그 3의 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는 이거고요. A는 이거고. 문제에선 둘이 뭐 하라 그랬죠? 더하라 그랬죠? 밑이 같은 애들끼리 더하니까 진수끼리 곱하겠죠? 그래서 로그 3이 얼마? 12.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어요. 항들이 다 자연수여야 되고 요 가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개 홀수면은 3 더해서 2로 나누고 전개 짝수면 2분의 3을 곱하고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A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3이 모든 수열 중에 가장 최대값을 가진다 이 얘기고 A4랑 A5를 더해서 24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모든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A3이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A1을 찾으라고 했을 때 A2로부터 A3을 찾을 수 있고 그쵸? A1부터 설정하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A3에 대한 조건은 있으니까 A2를 정하고 A2로 A3을 정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해가면서 그때의 A4와 A5도 구해서 24보다 작거나 같은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A2가 홀수다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A2가 홀수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인 A3를 어떻게 구하냐. A2에다가 3을 더하고 그걸 2로 나눈 값인데 A3이 모든 항 중에 가장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2가 있으니까 A2랑 비교해 보시면 A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A3의 값이니까. 자, 이래서 여기서 A2에 대한 부등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A2로 나누면 A2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2는 홀수라고 했더니 홀수면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2가 1이거나 A2가 3인 거 있죠. 이렇게 표처럼 그래서 쓸까요? 자, A2가 1이거나 A2가 3인 거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A2가 1인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A2가 1이라는 건 A3은 1한테 3 더하고 2로 나누니까 A3이 2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안 되고요.
자, A2가 3인 경우 해볼게요. A2가 3이면 3 더하기 3을 2로 나누니까 3이에요. A2가 3. 이게 홀수죠? 그러면 또 3 더하고 2로 나누니까 3. A5는 뭐예요? 이때 3 더하고 2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3이 가장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요거 되고 그때 A1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A1은 A2가 3이라는 건 A1이 홀수여서 홀수 계산, 홀수 규칙대로 와서 3일 수도 있고 A1이 짝수여서 짝수 규칙으로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자, 홀수 규칙으로 왔으려면 A1이 3이어야 돼요. 3이 계속 홀수가 3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짝수 규칙으로는 2분의 3을 곱해서 3이 되는 거는 2죠. 그래서 2. 그래서 A1이 되는 두 가지를 내가 찾은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떤 케이스? A2가 홀수라는 조건에서 찾았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 겁니다. 자, 케이스 2를 한번 해볼 건데요. 케이스 2는 A2가 이제 짝수일 때 해야 되겠죠? A2가 짝수라고 한다면 A3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2분의 3의 A2로 구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A3이 짝수일 수는 없거든요. 아까 여기서도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A3이 짝수면요 2분의 3을 곱하면 그 다음 숫자는 얘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A4가 A3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홀수니까 A4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2분의 A3 더하기 3으로 구해줘서 요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거든요. 왜? 홀수에다 3 더하면 짝수인데 그걸 2로 나누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2로 한 번 나눴을 때 2가 하나도 안 남으면 홀수고 2가 하나라도 남으면 짝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홀짝인지를 몰라. 그럼 얘가 홀짝인지에 따라서 A5를 구할 거고 그 둘이 더해서 이제 2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데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누구한테 달려있죠? A3이 홀수는 홀수인데 얘가 홀수는 홀수인데 그쵸? 얘가 짝수는 짝수인데 짝수가 2가 몇 개 이상 있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아마 2의 배수 중에서도 2가 2개 이상 있는 건 4의 배수잖아요. 2가 하나 있는 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있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이라고 여러분은 얘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6k-3 꼴이죠. 홀수 맞아요. 그러면 얘가 6k-3이면 여기다 3을 더하면 6K잖아요. 그렇죠? 6K를 2로 나눈다. 그러니까 짝수로 만든 거야, 내가. 6K잖아요. 2로 나누면 뭐야? 얘가 3K. 그러면 이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A4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결정되고 그때마다 A5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4의 배수꼴로 쓰잖아요. 짝수여도 4의 배수인지 4로 나눠서 나머지 2인 그쪽인지를 구분을 짓자 이거예요. 얘가 4K 꼴이면 얘가 6K예요, 6K. 6K를 여기 집어넣으면 6K 플러스 3을 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자연수가 안 돼요. K가 아무리 저기여도 그 짝수든 홀수든 얘가 6이니까 무조건 짝수잖아요. 그쵸? 아, 이쪽이 자연수다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게 4로 나눠서 나머지 2인 그 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가 짝수는 짝수여도 4, 8, 12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2, 6, 10 이런 게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는 A5를 그때마다 구하겠습니다. 자 A5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A4는 3K 꼴이거든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K가 홀수면 홀수고 K가 짝수면 짝수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A5는 어떻게 되냐면 자 K가 만약에 홀수라면 A4에다가 3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요거고요. 그때 A5는 자 K가 짝수라면 2분의 3을 곱해서 2분의 9K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A3보다 크면 안 돼요. 내가 저렇게 구한 값들 중에. 두 번째 A4와 A5를 넣어서 24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A4와 A5를 더해서 24보다 작거나 같은 그 후보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A3보다 나머지 항들이 다 작은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내가 케이스 1에서 처음에 찾은 답이 될 수 있는 거 2하고 3은 여기 따로 써놨고요. 자, 우리가 K가 홀수일 때, K가 짝수일 때 두 번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홀수일 때 먼저 하려고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1번. 이걸로 먼저 할 겁니다. 자, 만약에 K가 홀수라면 얘랑 이 3K라고 쓰는 거 있죠? 얘랑 더해서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2분의 9K 플러스 3 요게 2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요. 요거 계산하면 48 3 빼면 45 9로 나누면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때 K는 홀수거든요.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135야. 135인데 그러면은 2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게 찾은 거잖아요. 근데 A3이 최대인지는 확인 안 했거든. 그거를 숫자로 써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K에 뭐 집어넣어서? 135 집어넣어서. 자, A2, A3, A4, A5를 그때에 맞춰서 각각 구하면 K가 1인 걸로 쭉 구해볼게요. K가 1이면 A2는 2, K가 1이면 A2는 3, 얘 3, 얘도 3. 이런 식으로 간 거네요. 그럼 이거는 만족하죠. 그러면 A1을 찾으면 돼요. 이거에 맞는 A1. 그렇죠? 자, 좀 이따 할게요. K가 3이면 두 번째 항이 10이죠? K가 3이면 얘는 15. K가 3이면 얘는 9. K가 3이면 얘는 6. 그래서 A3이 최대인 거 맞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건데 그 다음은 얘 때문에 다 점점 작아지고 반복돼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 K가 5일 때 해야 되죠. K가 오면은 얘는 18. 그리고 K가 오니까 27. K가 오니까 15. K가 오니까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아마 순환하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크다 이겁니다. 계속 가면 결국엔. 자, 그래서 A1이 이 셋 다 A1을 찾을 수 있죠. A3이 가장 크거나 같은 거 맞으니까. 자, A1을 찾기 위해선 요 2잖아요. 2가 되기 위해서는 A1이 짝수에서 2분의 3 곱해서 2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요거 3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다. 그럼 저게 4여야 되니까 A1이 1이다죠. 이때 1이어야지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0이 나오기 위해서는 10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3 곱해서 10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이겠죠. 그때 A1은 뭐였겠어요? 분자가 20이어야 되니까 얘가 17. 17은 얘보다 어때요? 크죠? 이게 A1이 더 커서 안 되네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2가 18이니까 요 A2가 18이 되도록 2분의 3 곱했다 생각하시면 얘는 12가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12에 2분의 3 곱하면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8. 그러면 3 더했을 때 36. 그러면 33인가요? 이것도 안 되는 거겠죠, 결국. 27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K가 홀수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내가 K가 짝수라고 하고 다시 한번 여기 지우고 써볼 겁니다. 되는 거 여기다 적을게요. 1하고 12가 됐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요. K가 짝수여서 밑에 걸로 A5를 구할 때 그때는 A4와 A5를 더한다 그러면 A4가 3K이고 A5가 다시 두 번째 케이스는요. K가 짝수일 때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A5를 2분의 9K로 구할 때죠. 그래서 A4가 3K, A5가 2분의 9K니까 더하면 2분의 15K. 요게 24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K는 15분의 48.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 짝수는요, 뭐밖에 안 되냐? 2, 2밖에 안 되네요. 4도 안 되죠? 그래서 K2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K가 2일 때. 자, K가 2일 때로 A2부터 쭉 구할게요. 자, A2는 K가 2면 6. A3은 K가 2니까 9. A4는 K가 2니까 6. A5는 K가 2니까 여기를 구해야 되죠? 9. 그러면 69, 69 이렇게 되니까 계속 69, 69에서 나온 거겠죠, 실제로. 그러면 A1. A1은 어떻게 구하냐? 6이 나오게 만드는 첫 번째 항. 자, 2분의 3 곱해서 6이려면 A1이 뭐? 4. 그죠? 자, 3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6이려면 3 더했을 때 요게 69, 69가 이 9가 이렇게 될 때죠? 이렇게. 그래서 9랑 4.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이렇게 해서 A1이 총 6가지가 되고요. 자, 이걸 싹 다 더하시라고 그랬죠. 2하고 3 더하면 5, 1하고 2 더하면 13, 얘네들이 더하면 13, 둘이 더하면 26, 거기다 5 더하니까 31이 될 수 있는 A1의 모든 합이 나오게 됩니다. 네, 21번 문제입니다. 큰 원이 있는데요. 반지름이 3분의 루트 21인 원이 있고요. 자, AB 길이 2, 이 길이 2, AC 길이 AC 길이 7, 루트 7 아니고 7인가요? 루트 7이죠.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C가요. 이 AC가
BCD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소리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C2, 요 작은 원 있죠, 내접원.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도형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걸 스텝 1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이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직각, 직각이고 접하니까.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그래서 이게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x면은 AB 호의 원주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AB의 뒤쪽이랑의 각도 x여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D 호의 C에 대한 원주각, AD 호의 원주각이죠. 그걸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도 x.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최대한 표현을 하면 이렇게 ABD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길이 알아낸 게 여기 2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자, 여기까지를 좀 스텝 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정보를 얻어낸 게 스텝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을 알고 싶으니까 결국엔 이 원이 낀 삼각형, 이 삼각형의 사인 법칙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삼각형과 관련된 사인을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요 두 각이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 이 세 변 중에서 이제 요 길이를 아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일단 계산을 하나씩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걸. 선생님, 이 ABC 삼각형 있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왜? 요 각, 사인 법칙 먼저 써야 되겠네요. 요 각의 사인, 요 길이 아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요 각의 사인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저 X자 해놓은 거를 세타라고 각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세타분의 2 마주보는 변의 길이 2. 요거는 저 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죠. 얼마? 3분의 루트 21의 2배 지름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인 세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21분의 3이고 여기 이제 유리화해서 보면 7분의 루트 21이죠. 네. 사인이 이 각의 사인이 뭔지 알았어요. 그때 난 코사인도 좀 구할 거거든요. 코사인을 구하는 이유는 요 길이, BC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저 AB 길이 바로 쓸게요. 2의 제곱 4는 2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2의 제곱은 AB 길이 제곱은 AC 길이 제곱 7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 제곱 모르는 거야. 근데 구하고 싶은 거 마이너스 2배의 루트 7 BC 길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자, 여기 사인 세타 구한 김에 코사인 세타도 좀 구합시다. 사인 세타가 요거면 코사인 세타는 뭐 선생님은 요 삼각형 잘 그리거든요. 7 루트 21 이게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이 이건 거죠. 자, 그때 코사인은 여기가 지금 얼마지? 28 루트? 그럼 얘가 2 루트 7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되죠. 코사인은. 그래서 여기 7분의 2 루트 7. 그러면 BC 길이를 낀 2등변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풀 수 있습니다. BC 길이를 잠깐 x라고 할게요. x제곱. 그리고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얘 넘어오면은 플러스 3은 0 나오죠? 그래서 x가 BC 길이거든요. x는 1 또는 3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단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단 안 적어놨지만 BC가 CD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BC가 CD보다 크다. 그럼 얘가 만약에 1이잖아요. 얘가 1이면은 이 길이보다 작아지고 요 길이가 이제 그거보다 크다가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BC를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 3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1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크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3이라고 하고 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BC 길이가 3이다. 여기까지 알아냈죠. 그래서 스텝 2에서 저 ABC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의 사인과 요 각의 코사인 그리고 BC 길이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BCD 삼각형으로 넘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스텝 3로 BCD 삼각형 가서 할 거를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우고 쓴다고 그랬는데 얘랑 똑같은 작업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스텝 4로 넘어갈게요. 스텝 3를 얘랑 비슷한 거 하나 하고. 자, 뭘 할 거냐면요. 이 ABC에서 내가 방금 한 거를 ADC에서도 할 겁니다. 왜?
요 길이 알고 요각의 코사인 구했잖아요. 그래서 요각의 코사인도 구했죠. 그러니까 CD 길이를 여기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D 길이를 구하는 쪽으로 계산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랑 똑같이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요각의 난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바라보는 변이 2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은 루트 7의 제곱 플러스 CD 길이 빼기 2 루트 7 CD 길이의 코사인 세타 하는데 얘랑 똑같아요, 변론이. 방정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1 또는 3이라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더 길고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 여기까지 결론을 낸 걸 스텝 2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스텝 3로 가볼 건데요. 스텝 3는 이제 BCD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이 원의 C2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왜?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죠? 스텝 3입니다. 자, 이제 BDC 삼각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각의 사인을 만약에 안다면 뭘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세타의 사인은 알지만 이 세타의 사인을 모르잖아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알고 있는 건 이 큰 원의 반지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BCD 삼각형에서 요 각 자체의 사인분의 BD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지름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BD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BD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각의 코사인을 알기 때문에 요 각의 코사인도 알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등변 삼각형 순서의 발 내려서 코사인이 7분의 2 루트 7이었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가 7분의 2 루트 7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기를 m이라고 하면 bm 길이는 2 곱하기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라서 7분의 4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가. 그러면 BD 길이는 그거의 2배겠죠. 그래서 BD 길이는 7분의 8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재료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사인 2세타를 난 구할 거예요. 사인 2세타. 자, 사인 2세타는 큰 원의 지름이 사인 2세타분의 요거랑 같다 하면 되겠죠. 자, 사인 법칙. 사인 2세타 분의 BD 길이. 요게 3분의 2 루트 21. 큰 원의 지름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사인 2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2세타는요, 넘어가서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21 분의 7분의 8 루트 7 이렇게 되죠. 계산이 좀 까다롭네요. 14 루트 3 분의 83 24니까 2로 한번 약분해서 쓰면 7 루트 3분의 12. 그러니까 루트 3을 여기다 쓰고 루트 3 한번 약분하면 이렇게 유리화까지 하면 이렇게 사인 2세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공간이 없어서 좀 지웠고요. 스텝 4로 이제 마지막 계산할 건데 사인 2세타, 요각의 사인을 알잖아요. 7분의 4 루트 3이라고. 그러면 이 삼각형, BCD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BCD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두 변 길이 1하고 3하고 7분의 4 루트 3 이렇게 곱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내점원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2분의 내점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세 변 길이야. 삼각형이 둘레 1 더하기 3 더하기 요 길이가 아까 7분의 8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네, 요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쪽 계산하시면 7분의 6 루트 3이 요거 r 곱하기 2로 나눠서 쓰면 2 더하기 7분의 4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을 구하고 싶으니까 2 더하기 7분의 4 루트 7로 이쪽으로 나누면 되는데 요거 분모를 통분해서 씁시다. 7분의 14죠 얘가. 그래서 7분의 14 더하기 4 루트 7 분의 7분의 6 루트 3 이렇게 쓰면 77 이렇게 약분해서 쓰면 되잖아요. 또 2도 약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7 더하기 2 루트 7 분의 얘가 3 루트 3. 아마 답이 객관식이니까 유리화가 돼서 써 있는 거죠. 네, 얘 유리합시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49에서 4, 7에 28 뺀 거 분의 3루트 3에다가 7 빼기 2루트 7을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21이 나오죠. 21이랑 7, 3, 21이니까 루트 3 나오고요. 앞에는 빼기. 자, 얘가 21이었죠. 거기에 3 하나 약분하면 7. 7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1. 7분의 2 루트 2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첫 장이 양수고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두 번 장이 마이너스 54고요. S1의 6배 더하기 S2 더하기 S4가 0이다. AO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첫 장이 양수인데 두 번 장이 음수가 됐어요. 공비가 음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비는 음수. 자, 그 다음에 S1과 S2와 S4를 합의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몇 개의 항을 더했는지로 그냥 써서 쭉 쓸 겁니다. 자, A1 6번. 그리고 여기도 A1 있고 여기도 A1 있죠. 그래서 A1은 8번 더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장은 여기서만 더하죠. 그래서 A2도 더하고 있고요. 그걸 A1 곱하기 R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S4는 세 번장과 네 번장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A1에다가 R 제곱, A1에다가 R 세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S2에 여기에 두 개. (26번입니다)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인데요. 두 번 장이 마이너스 54래요. 그때 6S1 더하기 S2 더하기 S4가 0이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과 공비를 알면 정체를 아니까 식을 두 개 줬겠죠. 자, 이 S1과 S2와 S4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풀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몇 개의 항을 더했는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항들을 더했는지 가지고. 자, S1이라는 건 A1하고 똑같잖아요. A1 6개에다가 여기에도 A1 더하기 A2니까 A1 있고 여기도 A1부터 A4까지 합이니까 A1 있고 그래서 A1은 총 몇 번 더했다? 8번 더했다. 공비가 0보다 작거든요, 무조건. 첫 번장이 양수고 두 번장이 음수니까 이걸 아는 상태로 문제에서 말한 합은 첫 번째 항 8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장은 S2와 S4에서 한 번씩 더했으니까 두 번장 두 번. 그리고 세 번장과 네 번장은 한 번씩 더한 상황이에요. 그게 0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난 두 번장이 마이너스 54인 거 알거든요. 그럼 두 번장이 마이너스 54니까 그걸로 식을 쓰면 얘가 마이너스 54, 그럼 마이너스 108이에요. 그리고 첫 장은 공비를 하나 곱해서 마이너스 5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4에서 공비를 하나 나눈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마이너스 54 곱하기 8이겠죠? 이 정도로만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S3은 마이너스 54에다가 R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4R 될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4에다가 R을 두 번 곱한 거. 요게 0에다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이너스 54를 싹 다 약분하면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분모에 여기 R 있죠? R 있으니까 양변에 R을 다 곱하면서 R은 0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높은 차수죠. 내가 마이너스 54를 약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R 세제곱.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R 제곱. 얘는 뭐가 되죠? R이 하나 곱해지면서 플러스 2R이 되죠? 그리고 여기 상수항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54 약분하고 R 곱해버리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R밖에 없는 3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 궁금하면 되겠죠? 선생님 지금 계산은 마이너스 2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면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같죠.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아마 R이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계산 더해보면 R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하면 되나요? R 세제곱 2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R제곱 그 다음에 2R이 나오나? 마이너스 2R 플러스 8R 그럼 2R이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은 맞는데 이 인수분해가 안 맞는 거 같네요. 왜 안 맞지?
다시. 자, 얘 마이너스 2가 근이기 때문에 r 플러스 2로 묶으시면 r 제곱 그 다음에 뭐 사실 여기서 근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다가 하면 답일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이거예요. r 세제곱 그 다음에 2r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r 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r이 2r이 되려면 플러스 4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상수항도 맞고 요거는요. 자, 요거 판별식 쓰시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 더 이상 없고 그는 r2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는 r이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으니까 다섯 번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은 두 번째이 마이너스 54잖아. 마이너스 54에다가 공비를 몇 번 더 곱하면 돼요? 세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4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432. 그래서 A5는 432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사인을 포함한 함수가 fx가 0하고 8 사이에서 어떤 집합을 보냐면 이 fx가 n이 되는 즉 함수값이 n이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함수값이 자연수가 되는 점들을 다 찾아서 그 x들을 다 모아서 그 원소의 모든 합, 즉 x들을 다 더하면 22가 된다. 그때 이게 될 수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라는 거죠. 자, 0부터 8까지 보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주기가 얘가 2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함수가. 그걸 4분의 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8이죠. 그러니까 한 주기를 보라고 문제에서 설정을 해준 거예요. 한 주기를 보라는 거니까 여기가 8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4쯤일 거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뭐 2, 4, 6, 8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a 사인 4분의 파이 x 플러스 b인데 저기가 한 주기고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가 자연수면 위아래 그림이 바뀌어 있진 않죠. 폭만 바뀌고 그리고 b도 자연수라는 했으니까 조금 위에 올라가거든. 그러면 무조건 일단 여기가 b야. 원래 0,0에서 출발하는 게 b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에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얼마야? a 플러스 b까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거든요. 그리고 a가 크면 폭이 커지니까 음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정확히 해놓을게요. 여기서 x축 밑으로 얼마나 내려갈지 또는 x축 밑으로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확정짓게 그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봐봐요. 내가 지금 하는 건 y값이 자연수가 되는 저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값이 함수값이 자연수가 되는 그런 x들을 다 찾아서 더할 건데 일단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0일 때 y값이 b잖아요. b가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4일 때 y값이 자연수예요. 8일 때 y값이 자연수예요. 그리고 2일 때도 자연수입니다. a랑 b가 자연수니까 a 더하기 b도 자연수죠. 그러니까 이미 저 집합에 들어있는 원수 중에 4개를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여기에 a 플러스 b와 b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한다면 그 두 개도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 자연수가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자연수가 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최소한 문제에서 확실히 있는 이 4개를 더해볼게요. 얼마나 더 필요한지. 자, 0, 2, 4, 8은 지금 확실히 있단 말이야. 이거 더하면 14예요. 그러면 14를 빼면 얼마가 모자르다는 거야? 8만큼이 지금 모자른 상태예요. 8만큼이 모자른 상태인데 자, 이 8을 이제 어디서 채우냐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자연수가 더 있다고 쳐보세요. 자연수 되는 x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대칭으로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이 원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더하면 항상 10이거든? 8만 더 필요한데 이 두 개가 들어가면 1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 자연수점이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가 이거 하나예요. 여기서 딱 6일 때만 딱 자연수로 한 번 들어가는 거야. 자연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6이 하나 들어가. 6이 딱 하나 들어가게 할 수 있겠죠, 자연수가?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제일 낮은 점이 b-a일 거 아니에요? 지금 b-a. 그쵸? 그 말은 b에서 한 칸만 내려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a가 1인 순간이거든? a가 1인 순간이면 요 6이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도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끝나는데 6밖에 못 들어가려면 6만 들어가면 저게 8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절대 자연수점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y값이 자연수인 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가 들어가건 두 개가 들어가건 저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자연수가 안 들어간다라는 소리고, 즉 A는 B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간격을 무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가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거냐? 8만큼을 채울 거냐? 자, 근데 자연수점이 여기 2개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2개가 추가되는,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양쪽으로 2개거든. 이 2개가 들어가면 항상 2의 대칭이기 때문에 2이 더하면 4예요. 8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얘네 둘하고 그 밑에 2개가 자연수가 2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4점이 자연수로서 함수값이 나오면 된다. 즉, B부터 여기는 바로 위에 자연수니까 B 플러스 1이야. B 플러스 2고 요거까지 자연수죠. B 플러스 3. 즉, A가 뭐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A가 3이고요. A가 3일 때 봐봐요. B에서 한 칸만 내려간, B에서 1만 작아진 것도 자연수로 읽으면 안 되잖아. 그럼 B가 뭐라는 거야? 1. 여기서 한 칸 내려간 게 Y, X축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B는 1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9랑 1을 더하겠죠? 그래서 얼마가 답이다? 10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 이 수열의 항들은 모두 자연수죠. 자, 수열 BN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숫자죠. 1, 4, 7 이런 데를.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 애들. 2, 5, 8 이런 애들. 얘는 3의 비수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하나만 써보면 B1이 뭐냐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B1은. 이런 식으로 잡는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3n-2와 A3n을 더하면 2배 A3n-1이다. 이거 이 세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요 2개가 여기에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네 둘을 더해서 이걸로 바꾼 다음 Bn을 쓰면 Bn은 그냥 3배의 A3n-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죠? Bn은 요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봐봐. Bn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Bn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면 얘도 뭐라는 거야?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야. 근데 3배씩 했기 때문에 3배 하기 전에 그냥 A3n-1 얘네들도 공비가 모인 3인 등비수열이에요. 그거에 다 3배씩 해서 읽는 것 뿐이니까. AK라는 수열을 K가 1부터 14까지 다 더하면 500이다 그랬는데 지금 요 문제를 풀면서 느꼈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더하라는 합을 보면은 써볼게요 내가. 자, A1, A2, A3 14개인데 14개를 다 써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3개가 뭔가 갈 거야. A4, A5, A6 이렇게 3개도 뭔가로 갈 거고요. A7, A8, A9 이렇게 3개도 A10, A11, A12 이렇게 3개도 그 다음에 A13과 A14가 남아요.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짝이 안 맞는데 A13을 이제 물어보죠. 자, 이 3개 더한 건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요렇게 2개 더한 건 요거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한 건 요거의 2배가 되면서 하나 더 더하니까 3배의 A2가 되는 거야. 얘는 3배의 A5가 되고요. 얘는 3배의 A8. 얘는 3배의 A11. 요렇게 4개가 나오고, 자, A13이랑 A14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A11, A13, A14는 이제 요렇게 써놓을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을 3배씩 있으니까 3으로 묶어서 썼을 때 A2, A5, A8, A11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네들은 공비가 모인 등비수열, 3인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럼 나는 A2를 첫째 항으로 읽으면서 표현하시면 얘는 A2에다가 3을 하나 더 곱한 거야. 공비니까. 얘는 3을 2번 곱한 거죠. 그리고 얘는 3을 3번 곱한 거야. A11은. 3배는 다 앞으로 뺐어요. 자, 그 다음에 A14는 혼자긴 하지만 얘네들하고 규칙이 있거든요. A3n-1이 공비가 3짜리라 그랬을까? 얘가 이거잖아요, 지금. 얘는 2번 장에다 공비를 하나, 둘, 셋, 4번 곱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3배가 없긴 하지만 3의 4제곱에 A2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A13만 여기 있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싹 다 더했을 때 A2로 표현이 되고 얘만 A13이잖아요. 그게 500이다 이거예요, 지금. 500.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볼게요. 자,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걸 3배씩이죠. 그러면 3, 9, 27, 81 이렇게 더하는 거죠. 거기다 81까지 더하거든.
그래서 이건 뭐 등비수열을 합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손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3, 9, 27, 81 그리고 얘 혼자 81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큰 거 2개 더하면 160이고요. 이렇게 3개 더하시면 39가 나와요. 그래서 더하면은 201 A2 더하기 A13이 지금 500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건 A2와 A13이 다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그러면은 사실상 2번만 하면 돼요. 얘가 1일 때와 얘가 2일 때. 얘가 3만 돼도 얘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A2가 1일 때, A2가 2일 때로 2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 1. 자, A2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A13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1이니까 200일 넘어가서 빼잖아요. 그러면 A2는 299가 되거든요. A13은. 근데 이게 가능할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얘네 둘이 더해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네. 첫 번째. 그리고 3의 배수 마지막 거. 둘이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여야 되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면서. 자, 그러면 A2가 1이기 때문에 A14를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A14는 3의 4제곱을 곱하기로 한 거잖아요, 여기다. 3의 4제곱 곱하면 81이야.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이 성립해야 되냐, 여기서는. 얘랑 299랑 A13, 그리고 A15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둘이 더한 게 이거의 2배여야 돼. 160이어야 돼.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요. A15가 음수라는 결론이 나와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는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이거 안 되죠. 모순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케이스 2로 푸셔야 되고 케이스 2를 여기다 쓸게요. 자, 케이스 2. 이건 이제 A2가 2일 때예요. A2가 2면 402잖아. 저 앞쪽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면 98만 남죠? 그래서 이때는 A2가 98. 자, 이때는 A2가 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가능성이 크죠. 자, A2가 2면은 A14는 공비를 4번 곱하기로 했죠. 3의 4제곱. 81을 저기다 곱하기 16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이고 A2라고 썼네 또 자꾸. A13인데 요거. 자, A14가 요거고 A13이 요거니까 98에다가 A13에다가 뭔지 모르는 A15를 더하면은 이거의 2배여야 되니까 324라고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A15는 양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걸로는 답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A13 찾으라고 그랬죠? 네, A13이 뭐다라고 답을 쓸 수 있다. 98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fx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x는 3에서 이제 꺾인 그래프죠. 그리고 사인 그래프가 이제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자연수 a, b를 이제 순서상으로 썼을 때 2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자, 가조건 보시면 y는 fgx이기 때문에 gx를 f에 집어넣은,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요 x자리에 집어넣으면은 뭐 사인 그래프를 3 뺀 다음에 절대값이니까 뭐 위로 뒤집고 아래로 뒤집고 위로 뒤집고 뭐 하겠죠. 그 다음에 그린 함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는 3의 대칭이다. 이거는 직접 합성함수를 좀 그려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나 조건에 있는 요거는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요 x자리에 집어넣으면 그 사인 그래프 그려야 되는 그 정의역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x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얘는 약간 방정식으로 풀 거고요. 방정식으로 푼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바꿔서 이제 그림을 그리든지 할 거고, 얘는 그래프를 바로 생각해서 좀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가조건을 좀 분석을 해보면, fgx를 실제로 식으로 그리면, 식으로 쓰면 이게 쓰라고 준 거 같은 게 뭐냐면요. gx를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3하고 마이너스 3은 서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fgx는 a분의 3의 절대값 사인 b분의 파이 x 빼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제 사인 b분의 파이 x를 그린 다음에 a분의 3을 곱하면 a가 지금 a분의 3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으니까 폭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a가 자연수기 때문에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b도 자연수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내려온다 이거야. 근데 밑으로 내렸다가 크게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그림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그려볼게. 얘를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절대값하고 그리고 b만큼 내려갔다 치면은 x축이 있으면 좀 보기가 그렇고요. 뒤집었으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폭을 a분의 3 곱하고 b만큼 내려왔어도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높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요 곡선이 x는 3의 대칭이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칭점을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왼쪽도 계속 그려지죠. 대칭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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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요 선들. 이런 것들이 후보거든요. 얘네들이 도대체 식으로 어떻게 되냐. 자, 사인 b분의 파이 x가 주기가 2b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b거든요. 요렇게니까. 그래서 여기가 2b예요, 지금. 그래서 여길 0이라고 치면 여긴 b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b. 여기는 2분의 3b.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x는 3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런 애들이 후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후보니까 나는 이거를 2분의 b 곱하기 자연수. 요게 이제 3이 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b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n을 저쪽으로 넘기면 n분의 u. n은 자연수잖아요, 지금. 즉, b는 뭐를 잡으면 된다? 6의 약수를 잡으면 된다. 왜? b가 자연수로서 나오려면. 그래서 b가 되는 후보가 뭐가 되냐면요. b가 1이 되고요. b가 2가 되고요. b가 3이 되고요. b가 6이 되고요. 좀 이따 나조건을 풀면 그 b가 1인지 2인지 3인지 6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a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4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스텝 1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텝 2를 풀면서 a를 찾아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요거 지우고 스텝 2 왼쪽에다 적을게요. 자, 두 번째 스텝으로는 0하고 6 사이에서 gfx가 y는 3하고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그랬죠, gfx는. 그래서 gfx가 y 값이 3이 되는 요런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프를 만나는 점이지만 그걸 방정식으로 보면 우리가 만나는 점이라는 건 결국 x 값이에요. 항상 x가 3개야. 그건 실근이 3개 있다 이 소리인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이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식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잠깐 t라고 치환하시면서 방정식을 간단하게 바꿔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t라고 하시면 gt가 3이다에 t가 3개가 아니에요. x가 3개가 되니까 t가 어떤 게 되는지 보고 그 t에 해당하는 x를 나중에 찾는 거야. 그래서 fx를 내가 t라고 했다 이거죠, 지금. 그랬을 때 gt가 3인 걸 찾아야 되는데요. gt가 이거잖아요. gx가 이거잖아요. 그럼 얘 그림을 잠깐 그려보시면 얘가 sin b분의 파이 x 플러스 3이니까 3에서부터 출발해서 1만큼 올라오고 1만큼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4, 2, 3 4, 3, 2, 3 이렇게 이제 계속 노는 애예요. 그래서 주기만 좀 달라지는데 주기를 이제 b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 애예요. 여기가 뭐다? 2b. 여기가 뭐예요? b. 그럼 여기 0이고 왼쪽 그린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b겠죠. 그래서 우리가 gt가 3이 되는 순간은 t 값을 읽었을 때 여기를 지금 t라고 했을 때 t는 0, b, 2b, 마이너스 b 이런 애들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t가 뭐면 된다? b 곱하기 n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n은 정수.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t는 이거면 된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단계로 얘의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제. 근데 t가 뭔다? b 곱하기 n꼴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겉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푼 거야.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이 t가 뭔지를 알아낸 다음 이제 속에 있는 함수가 방정식으로서 뭐를 풀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t가 fx잖아요. 난 이제 뭐 풀면 되냐면 fx가 b 곱하기 n꼴인 걸 풀면 돼요. 근데 n은 정수라고 그랬죠. 즉 이게 몇 개 후보를 적으면 0 되고요. 0이면 이제 2점을 찾겠다 이거죠. 그리고 풀마 b, 풀마 2b, 풀마 3b 이런 것들이 다 내가 fx랑 얘가 만나는 점을 찾겠다 이거야. 그럼 문제에서는 fx 그림을 좀 그려보면 fx 그리고 이 선들을 그렸을 때 만나는 x값이 3번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fx만 단독으로 그리는 건 할만해요. gx도 아까 방금 단독으로 그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합성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는 거죠. 자, fx 그려보시면 선생님 좀 빠르게 그릴게요. x-3에서 절대값이니까 3, 마이너스 b에서 꺾여 이런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y 값이 0, 풀마 b, 풀마 2b 이런 애들이랑 만나는 점인데 세 개여야 되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b랑은 무조건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0이랑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b는 음수예요. b가 자연수니까. 0이랑도 이렇게 만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개예요? 2개예요. 여기 2개, 여기 하나. 그래서 총 몇 개? 3개.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x가 0부터 6까지. 그 말이 뭐냐면 0이 여기라고 치면 6이 여기고 좌우 대칭이겠죠? 3에서 꺾였으니까. 여기까지가 0이고 여긴 마이너스 b고 b인 선을 그렸을 땐 0하고 6보다 위쪽으로 0에서랑 6에서의 함수값보다 위쪽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6이 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찾는 범위에서 요 방정식의 근이 3개, x가 3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한 범위는 뭐냐면 0일 때 6일 때 함수값 있죠. 좌우 대칭이니까 같아요. 0 집어넣건 6 집어넣건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a분의 9 빼기 b가 나옵니다. 요게 0보다는 커야 되고 크거나 같다까지도 되겠네요. 이거 0인 순간 괜찮으니까 0보다 크거나 b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걸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b 넘겨서 b 하시고 a까지 곱해서 a, b가 9보다 작거나 같고 또 얘 넘어가면 2b죠. 그걸 a 곱하면 2ab는 9보다 크다니까 ab는 2분의 9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a를 찾는 거거든요. b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b로 나눠버리는 게 더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둘이 합쳐서 쓰면 b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고 2b분의 9보다는 크다. 이렇게 a의 범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난 이제 뭐 할 거예요? b가 어차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4개를 다 대입하면서 그때 a를 찾는 거야. 자, b에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2분의 9보다 크고 4.5죠. 4.5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5부터 9까지죠. 그래서 이때 a가 5부터 9까지. 자, 그 다음에 b가 2면요. 요게 4분의 9거든요. 그럼 2점 얼마니까 3부터 있겠죠. 자연수를. 3부터 b가 2니까 이게 2분의 9면 4.5까지 되네요. 3부터 4.5까지니까 4까지니까 a는 3하고 4. 두 개. 자, b가 3일 때는요. 여기가 2분의 3이잖아요. 1.5니까 얘도 2부터 읽어야 돼요. 2부터 읽고 b가 3이면 얘는 3이죠. 그럼 2부터 읽는데 3까지니까 2하고 3밖에 안 되죠. a가 2하고 3. 자, 그 다음에 b가 6일 때면은 여기가 12분의 9, 4분의 3 그러면은 1부터 읽을 수 있죠. 근데 b가 여기면 여기가 1.5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5니까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순서상이 나와요. 여기 5개, 2개, 2개, 하나니까 10개 있거든요. 그 중에 2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 그러면 a가 큰 쪽이 아마 2a 플러스 b가 최대겠죠? 이게 a가 9, b가 1일 때가 아마 최대일 것 같은데 9의 2배 플러스 1하면 이제 19잖아요. 19가 최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소는 a가 작을 때가 좋으니까 이때일 것 같은데 둘이 넣으면 7이잖아. 8이죠. 8. 근데 이거보다 작을 때가 있는지 봤더니 b가 좀 작아지잖아. a가 커지는 대신에. a가 2라고 생각하면 2a 플러스 b는 여기서 7이죠. 그러니까 최소는 여기서 나오네요. 다른 건 이거보다 크죠. 네,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뭐다? 7이다. 둘이 곱하라는 거죠. 네. 7에다 20 곱한 게 140이잖아요. 거기서 7 한 번 더 안 더한 거니까 7 한 번 뺀 거니까 133. 네. 그래서 29번 답은 133이 나오게 됩니다. 네, 3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gx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3분의 1 양수인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hx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gx 플러스 fx 둘이 더한 거, fx가 더 작은 데서는 gx 빼기 fx로 잡아라. 그때 가조건 hx라는 이 함수가 알파의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것은 2뿐이래요. 그러니까 2에서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고 나머지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이거죠.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hx-1의 절대값이 x가 k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아마 이 상황이 되는 건 2뿐이다라고 해서 뭔가를 얻어낸 다음 그게 요거까지 만족하는지 그걸 이제 따져가면서 찾아야 될 것 같죠. H0이 3분의 7일 때 H5. HX의 미지수가 하나 남고 다 구하나 봐요.
그래서 h0이 3분의 7이다 가지고 마지막 미지수를 구해서 h5까지 구하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2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건요. 이건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fx가 일단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fx가 gx보다 다 밑에 있을 수는 없고 fx가 gx보다 다 위에 있을 수는 있거든요. 또는 같거나 크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계속 이것만 읽는 거잖아. 이것만 읽으면은 2차함수와 1차함수의 합이니까 다항함수 2차함수잖아요. 그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리가 없어요. 다항함수. 그래서 분명히 이 순간과 이 순간이 다 나타나고 그 순간에서 함수를 다르게 읽으면서 그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 거예요. 최고차항 양수니까. gx 그래프는 둘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두 개 있어야 돼. 접하면 안 돼. 접하면 요걸로 다 읽는 거니까. 그래서 x1과 x2 이렇게 근이 두 개 있다고 치면 x1과 x2 사이에서는 hx를 이렇게 잡는 거고, x1 왼쪽, x2 오른쪽에서는 hx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때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가 알파가 2분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x1, x2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2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케이스 1. 다른 데서는 다 연속이거든요. 연속이니까 극한값도 다 있고. 그래서 여기서나 여기서가 이제 2여야 되는데, 내가 x1 왼쪽이 2인 순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x1이 2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2의 왼쪽과 2의 오른쪽에서는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x2에선 같아야 되겠죠. 함수를 갈아타더라도. 자, 리미트 x2에 대해서 먼저 써볼게요. x가 x2에 플러스로 갈 때 hx는, 자, 여기서 오는 거니까 fx가 더 큰 거죠. 요게 fx 2차 함수고 요게 gx거든. fx가 클 때는 g 더하기 f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gx2 더하기 fx2인데, 이걸 g로 바꿔서 읽으면 2배의 gx2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미트 x가 x2의 마이너스, 즉 좌극한으로 올 때, 왼쪽에서 올 때 hx 보면요, 이쪽에선 gx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로 함수를 읽으면서 오거든. 그럼 이거는 gx2, 극한값이지만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 구할 때는 함수값으로 읽어도 돼요. 연속이고 다항함수니까 x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뭔지 모르죠, 아직. 근데 둘이 같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얘가 0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x2가 0이어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려면 여기서 0이었어야 둘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얘기하는 거고, 더군다나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gx는 증가함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0이라는 건 여기 x축이 있다는 거니까 x1은 0보다 함수값이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앞쪽에 있어서. 그래서 gx1이 0보다 작다까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x1인 2에서는 요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써볼 거야. 자, x가 x1의 자극한, 그 2의 자극한이라고 써. 이 우극한부터 먼저 할까요? 얘도 우극한 먼저 했으니까. hx. 2가 x1이에요. 자, 2보다 큰 데서는 g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밑에 걸로 구하잖아. 그래서 이게 gx2, x1, 2죠. 빼기 f2. 요건데 2에서 함수값이 둘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에요. 뺀 건 항상. 그 다음 리미트 x가 2보다 자극한, 2에서의 자극한을 보면 hx. 요거는 g2, 저 위에 걸로 있는 거죠. 더하기 f2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2g2죠. g 쪽으로 바꿔서 읽으면. 근데 g2가 0이랑 다르다는 확실해요. 이미 요거 gx1 이게 2잖아요. g2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 조건까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 케이스에서 나 조건이 되는지 보는 거거든. 자, 최종적으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저게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자, 얘는 지금 2에서 x2라는 2에서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x2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거든요. 그러면 x2에서는 요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1 뺀 것도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절대값 씌운 것도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질 이유가 없고, 이 2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니까 2에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저걸. 자, 그래서 나 조건을 한번 따져보시면 이때
x가 2보다 큰 데서 올 때의 hx 빼기 1의 극한,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는 hx의 극한을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요. hx의 극한은 2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0이죠, 0. hx의 극한은 0. 0에서 1 뺀 거의 절대값이니까 1이에요. 근데 x가 2보다 작은 데서 올 때 hx 빼기 1의 절대값은 hx는 이 2보다 작은 데서 2g2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2g2 빼기 2에다가 빼기 1에다가 절대값이 씌운 건데 이게 강력한 조건이에요. 이 g2잖아.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거잖아. 거기서 1을 빼요.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은 음수겠죠. 이게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무조건 1보다 크다라는 게 확실해요. g2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랑 음수 곱했으면 양수잖아요. 1보다 커요. 얘가 1인데 얘는 1보다 무조건 커요.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요. 모든 실수에서. 근데 다른 데는 다 같더라도 2에서 같은지 봤더니 2에서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케이스 1. x1이 2라고 왼쪽의 교점에 x좌표가 2라고 했더니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x2가 2라고 할 때 아마 답이 나올 거고 거기의 상황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2인 걸로 한번 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2면은 이 x1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함수를 갈아타더라도. 그래서 리미트 x가 x1의 왼쪽에서 올 때 hx, 요거는 fx가 더 크니까 위쪽 걸로 오죠. 그래서 이게 gx1 fx1 이렇게 되는데 둘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2배의 gx1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x1보다 큰 데서 다가오는, 즉 우극한, 요거는 gx1 빼기 fx1인데 이 둘은 같으니까 반드시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만 되잖아요. 요 x1에서는, 그치? x2, 이 2에서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gx1이 0이다가 나오고요. 요거랑 같이 아까도 했던 게 여기서 y 값이 0인 거잖아. 그럼 x2는 증가함수니까 x2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요게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2, 즉 2에서는 저게 달라야 되잖아요. 2에서 다르다를 한번 해볼게요. 뭐 2에서는 해보면 다르거든요, 확실히. 2의 왼쪽에서 hx. 자, 요거는 이쪽을 보는 거니까 밑에 걸로 집어넣죠. 그래서 g2 빼기 f2예요. 근데 이건 0이죠. 2에서 지금 교점이니까 둘이. 그리고 리미트 x가 2보다 큰 데서 올 때 hx는 안 해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만 하는 거야. 이건 g2 더하기 f2잖아요. 근데 이 둘이 같으니까 이걸 g2의 2배로 쓰겠다 이겁니다. 나는 계속.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g2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거 확실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때 이 조건까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좌우극한이 같으니까 저게 존재할 텐데 여기서 지금 다르단 말이죠. hx의 극한이. 근데 1 빼고 절대값 한 건 존재하는지. 존재해야 되겠죠. 이 케이스는. 하나는 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x2, 2로 올 때죠. 2로 올 때에 hx 빼기 1의 우극한을 먼저 보겠다 이거예요. 2에서의 우극한.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우극한이 2 곱하기 g죠. 2 곱하기 g2 빼기 1. 요거의 절대값. 근데 g2가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배 하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놔둡시다. 놔두고. 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절대값 hx 빼기 1.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이건 0이죠. 왼쪽에서 올 때는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절대값 하면 1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으려면 2g2 빼기 1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서 g2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1, 마이너스 1 넘어가고 2로 나누면 1이거나 또는 g2는 0이거나 나오는데 우리가 g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돼서요. g2가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2가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때 우리가 g2가 1이면 이 gx식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집어넣었을 때 1을 하면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gx가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이고 요걸 아는 순간 요 x1도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gx1이 0이잖아요. 저거의 x절편이 0이거든. 실제로 여기 x축이 있는 거야. 여기가 0인 거야. x1을 구하시잖아요. 저게 0 되는 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뭐 x축이 y축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지금.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1이다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x2가 2였잖아요. x1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나는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x1, x2라고 그랬으니까 두 함수를 뺀 식의 인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을 만들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fx 빼기 gx를 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fx,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 모르지만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 하나, 2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죠. 자, h0이 3분의 7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h0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거 알았잖아요. h0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서는 g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걸로 구했다는 거예요. h0을. g0 빼기 f0. 근데 내가 fx 빼기 gx를 구했으니까 g0 빼기 f0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0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얘 부호 바꾼 거니까. 그래서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2a죠. 이게 3분의 7. 그래서 여기서 a는 6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fx 빼기 gx를 알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h5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h5는 2가 여기잖아요. 그럼 5가 여기거든. 그러면 fx가 더 큰 쪽이죠. 그러면 이제 gx 더하기 fx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g5 더하기 f5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g5 더하기 f5. 근데 내가 fx 빼기 gx를 안 거지 fx 더하기 gx를 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gx를 아니까 fx를 따로 찾아야 돼요. 자, 여기 계산을 조금 지우고 할게요. 조금만 지우고. 자, fx 빼기 gx가 6분의 7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선생님 요거 전개해서 gx 빼는 게 좀 귀찮네요. 그냥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f5 빼기 g5를 일단 구할게요. 5 집어넣으시면 6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여기 21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구해야 됐었던 건 h5는 여기다 5 집어넣은 건 g5 더하기 f5잖아. 그러니까 f5는 그대로 있고요. g5를 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g5를 따로 구해서 2배를 더하면 돼요. 여기다가. fx 따로 구하는 거 귀찮아서. 여기 gx 알잖아요. g5는 얼마죠? 2죠.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6이니까 2죠. 2의 2배를 여기다 더하면은 f5가 나오는 거, f5 더하기 g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f5 더하기 g5는 21에다가 이제 g5의 2배인 2를 2배 더해서 25고 이게 바로 뭐예요? h5죠. 문제에서 말하는. 그래서 30번의 답은 25라고 나오게 됩니다.